여러분들 제가 도어락을 보고 왔습니다. 오늘 도어락을 봤는데요. 딱 느낀 감정이 뭐냐면요. 야, 이거 작업용 영화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뭐 스릴러예요, 뭐 아니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할 거예요. 저도 나중에 얘기는 할 건데요. 이 얘기는 아무도 얘기 안 할 거예요. 지금 약간 또라이가 저한테 들어왔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 영화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러고 제가 이러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보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면,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제가 만약에 저하고 만나고 있거나 아니면은 저하고 좀 잘 돼가는 여자분이 있었으면은 그러면 같이 보러 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한국을 살아가고 있는 여성분들이 가장 크게 공포심을 느낄 법한 거, 그거를 건드려요. 즉, 이 영화에서 가장 잘 건드는 게 뭐냐면요. 집이라는 곳은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곳이에요. 근데 그 익숙함이 낯설음으로 변하면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걸 이 영화에서 되게 잘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이 영화를 보고 나면은 설마 우리 집도?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그와 같은 범죄들이 되게 많았어요. 도시괴담도 엄청나게 많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성분들이 되새김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집에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내 남자 혹은 나와 잘 돼가는 남자가 있으면 일단 여자분이 먼저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화 핑계대고 한번 얘기를 하세요. 야, 너무 무섭지 않아? 그러면서 나 집에 어떻게 가냐? 막 그러면서. 그러면 남자분들이 거기서 딱 캐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 그럼 내가 뭘 데려다 줄까? 그렇게 해요. 그러면 여자분이 진짜 너무 무서워. 우리 집에 가는데 막 하면서 막 집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같이 걸어갑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딱 끝나고 이제 안녕, 잘가, 고마워, 빠이빠이 하고서는 그 정도의 여지를 남겨주고 끝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너무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은 영화에서 했던 것처럼 문 열어달라고 그래요. 나중에 비밀번호는 나중에 바꿔도 되고요. 뭐 열쇠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 열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좀 봐달라고 그래요. 너무 무섭다고. 그러면은 남자분들 딱 이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들어가서 확인하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뭐겠습니까? 배고프다. 그러면서 라면 먹을래요? 딱 되는 거죠. 도라이 같지 않나요? 오랜만에 이 연애세포가 확 돌았어요. 희한하죠. 원래는 멜로나 로맨스를 보고 연애세포가 돌아야 되는데 도어락을 보면서 연애세포가 확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부끄러운 혹은 썸을 타고 있는 남녀가 와가지고 봤을 때 연인관계로 바로 넘어가거나 혹은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가 요즘에 좀 소홀해요. 이렇게 싸우고 있고 안 좋아요. 그런데 화해를 하고 싶은데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좀 자존심이 상하고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하고 싶은데 하질 못해요. 거의 대부분 그러잖아요. 이제 남자가 잘못했어요. 그럼 여자분들이 이제 자존심이 상하거나 혹은 본인이 잘못했어도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해를 안 해주니까. 근데 어쨌든 화해는 해야 되잖아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잘못했을 때 풀어줘야 되니까 여자가 잘못할 수도 있죠. 이해를 해줘야죠. 편을 들어줘야죠. 정말로 무슨 사람이 죽었거나 아니면 무슨 도둑질을 한 거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는 편을 들어주고, 그러니까 알아요. 본인이 잘못한 거. 근데 그걸 굳이 막 이렇게 훅 찌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주는데 거기서 항상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은 해결책을 제시해요. 여자들이 짜증냅니다. 그리고 남자가 잘못했어요. 그럼 본인도 뭔가 미안하다고 그래도 안 풀린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애매해진다는 거죠. 그럼 그때 도어락을 보러 가세요. 도어락을 보러 가세요. 그 다음에 보고 나서 이제 서먹서먹 하잖아요. 그럼 그때 얘기해요. 이거 완전 무서운데? 어떡하지? 막 그래요. 그러면 남자가 이제 띵 하겠죠. 그럼 기회다 하고서는 거기서 초기 안 사면은 연애하지 마세요. 하면 안 됩니다. 화해하자는 표시예요.
그러면 얘기해야죠. 그럼 내가 오늘은 데려다 줄게. 그렇게 하고서는 가요. 그리고 나가지고서는 기다려봐, 내가 가가지고 해볼게 막 이러면서 막 있는 척 하고, 그러면 뒤에서 보면서 귀여워 보인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들어와 그러면 이제 그때 화해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도어락을 보면서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면 안 되는데 쓰레기 같나요? 계속 얘기하지만, 예. 그래서 이 도어락이, 제가 지금 반 우스갯소리 그 다음에 반 진지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도어락이 우리나라를 살아가는 여자분들이 느낄 수 있을 법한 공포를 너무나도 잘 보여줬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영화에 대해서 잠깐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잠깐 갑자기 진지해져서 죄송해요. 근데 계속 웃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리뷰인데. CCTV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CCTV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영화를 보실 때 딱 보시면 알아요. 5번 정도 CCTV가 딱 나옵니다. 영화 시작과 동시에 5번의 CCTV가 나와요. 각각 달라져요. 왜 CCTV가 나오냐면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CCTV 말고는 본인에게 관심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즉, 자신을 바라봐 주면서 자신을 보호해 주거나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건 only CCTV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거, 그건 CCTV 딱 하나다. 두 번째는 이 CCTV가 없는 곳에서는 더욱더 큰 공포를 느낄 수 있고, 이와 더불어서 CCTV가 아닌 사람들, 즉 두 눈을 가지고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일러가 아니니까 얘기도 상관없지만, 영화의 첫 번째 장면과 마지막 장면에 지하철 혹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나와요. 지하철로 이제 통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나오느냐? 그리고 마지막 장면 보면은 어떤 뉴스가 나오고 나서 그걸 잠깐 지나고 날씨 얘기를 바로 해버려요. 사실 날씨 얘기는 우리가 할 말 없을 때 하는 대화 내용 중 하나거든요. 처음 만난 사람들,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한테 근데 날씨가 엄청 춥네요. 겨울이 갑자기 왔네요. 막 이런 식으로 안부 인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야기를 하나 하고 그다음 날씨 얘기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당신의 주변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에겐 그 누구도 관심이 없다와 동시에 당신도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CCTV라는 게 굉장히 좋은데, 이것도 죄송합니다. 거기 나오는 캐펜텍 CCTV가 있어요. 캐펜텍 CCTV. 제가 상표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캐펜텍이라고 그럴게요. 캐펜텍입니다. 캐펜텍도 상표인데, 아무튼 캐펜텍 CCTV가 있는데요. 그 판매량이 영화가 잘 되면 늘 것 같아요. 생긴 것도 되게 귀엽게 생겼고 장식품처럼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거가 영화 속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마스랑 연말이랑 연초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남자친구나 썸남한테 사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거 사주세요. 그거 사주세요. 예. 집에 가가지고 화해도 하고 좋은 관계로 되면은 크리스마스 때 그거 한 번 더 보여주면서 재미있는 연출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꾸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자꾸 작업이 생각나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진짜.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겨울이 오니까 그런가 봐요. 아무튼 미치겠네요 진짜. 눈물 날라 그러네요. 지금 새벽 1시 달리고 있는데 진짜 미치겠네요. 리뷰하면서 혼자 얘기하고 혼자 웃고, 사람들이 이거 여기 CCTV 누가 보고 있으면 도라이라고 생각하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 영화가 그런 곳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근데 이 안 좋은 점도 좀 있어요. 뭐냐면은 뻔합니다. 이 원작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천국제영화제인가에서 이제 개봉을 했었던 영화인데요. 이 원작은 피의자, 즉 범인의 시선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돼요. 굉장히 신선하죠. 그리고 범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심리 상태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요. 한번 봐보려고요. 재밌대요. 그리고 엄청나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게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소재를 가지고 와서 도어락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피해자의 입장에서 영화가 진행되는데, 우리나라나 혹은 많은 여자를 중심으로 한 그 스토리,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이 여자가 혼자 혈혈단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남자들이 그 여자를 무시하고 배척하고 그런 모습들을 되게 많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흔하디 흔한 스토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 진짜 좀 민감한 부분인데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것 때문에 남연 프레임이 씌워질 수도 있는 영화예요. 물론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기우인데 지금 이 인터넷이라든가 사람들의 인식이 지금 그 남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이게 한 한 달 전? 2달 전? 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쉬쉬했는데 요즘에 엄청나게 떴어요. 여기에 이제 그 연예인이라던가 혹은 유명 유튜버들이 대거 투입이 되면서 엄청난 이슈로 떠올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제가 옛날에 논술에서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그 속도가 엄청 빨라요. 페미니즘 들어온 것도 뜬 게 물론 옛날부터 들어왔지만 본격적으로 이게 시작됐던 게 강남에서 일어났던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전에 넥슨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넥슨 사태가 제가 알기로 3년 전인가 2년 전으로 알고 있으니까 거의 2년 만에 외국 수준, 외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몇십 년 동안 있었던 그 정도까지 뜬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남자들이 또 들고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거 역시도 또 일어난 거예요.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이라던가 혹은 사람들 그 성격 자체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 영화도 보고 있으면은 남자들은 다들 그 여자 주인공을 다 배척해요. 영화를 보시면 이게 스포일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있으면은 저거 남혐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굉장히 좀 약간 위험한 게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보시지는 마시고, 요걸 그래서 말씀드려요.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통상적인 일 있잖아요. 외부와 차단되고 나 혼자 살고 그리고 타인과의 그 교류가 많이 없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은 이 영화가 남연 프레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게 진행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우려가 돼가지고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면요, 이러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시대에.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뉴스만 좀만 검색해도 나와요. 뭐 예를 들면은 이거 도시괴담이긴 하지만 그 여자분이 혼자 사는 곳에 어떤 그 마킹을 해놔가지고 그 혼자 산다는 걸 체킹을 해놨다는 그런 이제 인터넷 글도 있었고요. 아니면 실제로 그 신문에 나왔던 거예요. 그 혼자 사는 여자분이 반지하에 살고 있는데 창문으로 어떤 남자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고 이제 그런 것도 있었었고, 거기다가 혼자 사는 여자분한테 배달원이 혼자 사니까 외롭지 않으세요? 라고서는 메시지를 보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영화 속에서도 나오지만은 제가 예전에 만났던 그 여자 같은 경우에도 그 남자의 그 생필품 같은 거를 좀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저한테도 오히려 막 달라고 그런 적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여성분들이 굉장히 잘 겪고 은연중에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런 공포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잘 건드린 영화다. 그래서 대중성 면에서는 그 공감대로가 하는 게 더 낫겠네요. 굉장히 좋은 영화.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대신에 남자분들이 봤을 때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보시지 마시라. 그리고 작업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셔라.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을 겪었었어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겪었습니다. 제가 그때 편의점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새벽 편의점에서. 근데 그 편의점에서 출근을 해야 되면은 한 10시까지 거기를 가야 돼요. 10시인가 11시인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출발하려고 그러면 9시쯤, 아니면 9시 반쯤에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제가 컴퓨터를 하든 뭐라든 꺼요. 일부러. 끄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컴퓨터를 끄고 갔죠. 그래서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새벽 3시인가 4시인가? 해 뜨기 거의 직전이었어요. 갑자기 카톡이 물리는 거예요. 카톡이 올 사람이 없는데 하고선 카톡을 열었더니 PC가 켜졌대요. 그리고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컴퓨터를 다 끄고 나갔는데. 그리고 제가 컴퓨터를 잘못 껐다고 해도, 재시작을 했다고 그래도 어떻게 제가 9시 반, 최소 9시 반에 끄고 나갔는데 새벽 3, 4시에 컴퓨터가 켜졌다고 메시지가 올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더불어서 뭐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업데이트가
9시 9시 반? 10시에 시작이 돼서, 그래 10시라고 칠게요. 10시에 시작해서 어떻게 4시간 5시간 동안 업데이트가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 좀 가달라고요. 울리자마자 바로 제가 연락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갔더니 컴퓨터는 켜져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저도 지금도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요, 지문을 지워요. 제가 저희 집이 이제 번호키로 되어 있는데 이제 번호는 못 지워요. 왜냐면은 이제 부모님이 가끔씩 오시기 때문에 번호는 안 바꿔놓는데, 제가 이렇게 누르면은 일부러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제가 지문을 갖다 아예 내려버려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뭐 별일 없었는데, 가끔씩 이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면은 그러면 섬찟섬찟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조차도 혼자 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걸 느끼는데,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느꼈었던 다른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게 높은 영화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어떤 식으로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일단은 좋은 스릴러 영화이지만, 그리고 사람들의 공감대를 많이 형성시킬 수 있는 영화지만, 안타깝게도 예전에 봤었던 그런 스토리나 연출들이 많이 있어서 아쉬운 영화다. 하지만 대중성 혹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련된 이야기는 참 잘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작업용 영화로 작업용 영화로 최고다. 이거요. 네이버에서 안 올려주나요? 그거 쓰면요. 그 스티커 많이 쓰면은 위에 올려준다고 그러는데, 네이버가 아니라서 안 되려나? 아무튼요. 예, 그래서 요렇게 리뷰를 마치고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추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